이번 이슈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긍정도 외교고 부정도 외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0% 턱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 딱 30%가 나왔어요. 30%. 그럼 그래프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겁니다. 일단 맨 끝에 이게 오늘 나온 결과인데 가장 최근 결과죠. 긍정평가,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로 보죠. 30%인데 한 주 전보다 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60을 기록한 거죠. 60%. 이건 좀 올랐고요. 근데 흐름을 보시면 3월부터 한 달 동안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이 빨간 걸로 표현된 부정평가는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부정평가, 긍정평가 각각 있는데 이유들도 조사된 게 있어요. 그 화면으로 보시죠. 일단 긍정의 이유는 외교가 가장 높아요. 12% 정도 대답을 했는데 외교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뭐 노조 관련 대응, 일본 관계 개선, 국방 안보 등등등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근데 부정평가 이유도 겹쳐요. 부정평가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게 외교입니다. 긍정도 외교고 부정도 외교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부정평가한 이유 두 번째가 일본 관계. 아까 긍정평가 이유에 3위에 올랐는데 여기 2위로 갔어요. 그리고 뭐 경제, 민생, 물가, 뭐 경험, 자질 부족 등등 이런 거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게. 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최근에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최근에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관계자들이 어떤 설명하는 내용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그런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나중에 인상해야 되는 폭이 늘어나야 되는 건 없나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논의해봐야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업의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물고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짤 염원에 담은 물고기를 넣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님 네 분께서 마지막 영상은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일정, 지금 뭐 지역 일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좀 붙여 있었습니다. 자, 영상 나가는 동안 제가 패널부 네 분께 각각의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씩. 우선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는 TK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섰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TK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가? 일단 요 질문을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박시환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자,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왜 지지율이 이런 모습인 겁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성 보도가 국민들의 그 불안감, 건강권을 해친다라는 굉장히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애국 보도, 일본 언론의 애국 보도라고 얘기를 썼어요,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언론에서 거의 뭐 가짜 뉴스성
예. 일본 내에서 애국 보도가 판을 치면서 한국에 그것이 그대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 대응을 그때그때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예. 저희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응을 적절하게 잘 못했던 부분이 TK 지지율까지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일본에서 언론 관련해서 좀 유명한 일화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슬쩍 언론에 흘려주면 그걸 굉장히 확대 과장 보도하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지금 보도 상황이 예. 되어지고 특히 수산물 관련된 거, 원전 오염된 수산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불안 때문에 예.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당했다. 지금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이신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직접적으로 반론을 펼쳤으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 예,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도 일본을 쓰셨는데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 쓰셨네요, 지금요. 네, 결국은 뭐 이용만 당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60, 70대 TK까지 완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또 높아요. 자, 이러면 국민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일본의 보도를 보면서 아, 결국 우리 이용만 당했구나.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연일 뭐 위안부 불가역적, 그다음에 독도 영유권 우리 예. 대통령한테 전달했다. 그다음에 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다. 무슨 먼 계획이 이렇게 또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응은요.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안 가죠. 그 당시에 일본 갈 때 뭐라고 예. 그랬냐면 물에다가 반 따랐으니까 채우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물 일본이 마시고 한 잔 더 달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일본의 교과서, 초등 교과서에 예.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예. 위안부 그다음에 강제 징용 노동자들 예.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아예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이번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예. 일본한테 실컷 이용만 당했다라는 걸 국민들이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현주 전 의원님하고 박찬환 교수님 공통점은 일본을 얘기했는데 약간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지금 약간 결이 다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유를 좀 들어봤고요. 분석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요. 그럼 앞으로 이 지지율과 관해서 어떻게 해야지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김성태 의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두 가지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예, 국정 운영의 일부 난맥상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일본 방문을 하고 또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서 예. 계절적 수요라든지 또 수출 낚기를 맞추기 위한 그런 긴급한 상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로시간을 집중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게임 산업을 위한 어떤 그런 시간에 좀 유연성이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마치 주 52시간제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맹시되어 있고 이걸 여야 합의해서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은 6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 대도시에는 지금 플랜카드 업체는 대단히 지금 호기를 맞이했어요. 플랜카드가 거의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국 애교다 뭐 이렇게 근로시간 또 뭐 69시간 연장 이거 뭐냐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부분에 사회적 이슈들을 또 특히 한일 관계 이런 역사 인식이나 또 한일 관계의 이렇게 정상화 과정에 많은 이 걸림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사회적 어떤 그 논의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사전에 좀 이런 웬만큼 정치 작업을 하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하는 의지를 보이고 또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쉽게 말하면은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들이 이 공직자들이 그런 정책을 가져가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이라든지 국정 홍보 능력을 강화해서 이걸 좀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일 좀 잘합시다. 약간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자, 이번엔 정기란 교수께서는 영어로
백투더 베이직 일단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 저는 국민 분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분노에는 답을 하기는커녕 예. 오만과 독선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일종의 제왕적 통치 행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지율 어떤 하락의 어떤 원인을 굳이 얘기한다면요. 예. 자, 그러나 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어르시고 예. 자, 그럼 대책이 어떻게 할 중요한 거냐? 거죠. 예. 저는 선의로 추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자, 이것도 역시 국민적 소통과 설득이 전제됐어야 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설득, 예. 또 야당에 대한 협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예. 결국은 국민의 이해를 전제로 설득을 토대로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후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자, 백기투항식 대일 외교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의 얘기도 좀 전에 민현주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 언제는 문재인 정부 탓만 하더니 이제는 일본 언론 탓합니까? 또 야당 탓만 할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국정운영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자, 독도 후쿠시마 문제 일본 언론의 태도. 자, 충분히 저는 일본 언론의 플레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언제까지 2주 동안 예. 꼭 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않고 있다가 그런 일 없다고만 하다가 예.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서야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는 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믿고 따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의 신뢰를 주는 모습을 통해서 국정운영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의 대통령으로부터 볼 수가 없다. 저런 대통령, 저런 제왕적 통치 행태 예. 이걸 보고 질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로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저는 이 흐름이 왜 장기화될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이 예.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의 예.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꽤 오랜 시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요, 이 대통령실이 두 가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관련됐고 하나는 일본과 관련된 건데 그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 문화공연 이런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김성한 안보실장 어떤 사태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데 오늘 입장을 냈는데 언론에 보도된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이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밝혔어요. 이게 지금 언론 이 공연이 이른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으로 추정은 됩니다. 무슨 공연인지는 없이 이런 공연 없어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추진되다가 취소가 된 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역시 또 수산물 관련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오늘 했어요. 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문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일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아무튼 두 가지 입장. 이것도 이렇게 입장을 자꾸 내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